반갑습니다. 국민건축가 이현우입니다. 오늘도 재개발 이야기, 용산 얘기할게요. 용산의 아주 중요한 핫플레이스가 어디냐면 원효로입니다. 원효로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정비창 맞은편이잖아요. 정비창 맞은편에 원효대교를 건너자마자 원효로 일대의 234가 원효로 234가가 아주 금싸라기 땅, 아주 훌륭한, 아주 중요한 땅입니다. 용산에서 제일 그 대박 자리죠. 사실은 그 이유를 설명을 지금 시작합니다. 이현웅님을 만. 요 정비창이 이제 시작이 되죠. 정비창 시작에 의해서 전자상가 1000% 이상 전자상가 역시 이 정비창 분위기에 맞게 개발이 되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죠. 원효로가 중요하다. 한강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강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원효로가 중요하다. 왜 그럴까요? 여의도와의 연결.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의도와 국제업무지구가 성공하려면 한강로의 문제가 아니라 여의도와의 연결이죠. 그래서 원효대교가 중요한 거죠. 정비창이 살려면 어떻게 된다? 여의도와 연결하고 이 원효대교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정비창의 입구는 어디다? 원효로 일대죠. 원효로 일대. 이 원효로 일대가 아주 중요한 땅입니다. 도시라는 거는 이게 항상 길을 통해서 한쪽만 개발할 수는 없어요. 양쪽을 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개발하면 당연히 여기도 개발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강로를 가서 보세요. 한강로를 가서 보시면 한쪽만 개발합니까? 아니잖아. 양쪽을 다 개발해야 된다니까. 결국은 원효로 234가가 제일 중요한 땅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여태까지는 버려진 땅인 거죠. 어떻게 보면 숨어있는 중요한 아주 대박짜리 땅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 대박이 숨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이거를 보실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정비창 얘기를 계속 하는데 이 얘기는 제가 3년 전부터 떠들고 있어요. 3년 전부터 여러분들이 이 인간 또 그 얘기하네. 원효로 일 때 또 그 얘기하네. 그럴 수 있어요. 그만큼 중요해서 그래요. 오늘 이 총 정리를 할게요.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원효로 일 때 돼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는데 총 정리할게요. 여의도의 정비창과 연결하는 원효대교가 중요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한강로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원효대교의 정비창 여의도 결국은 여기가 어디냐? 원효로 2가 3가 4가입니다. 원효로 2, 3, 4가가 아주 중요한 사이트라고. 이 사이트가 어떻게 개발이 될 거냐를 보실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개발될 수밖에 없냐? 영향을 받는 데니까요. 정비창의 개발에 영향을 받는다. 전자상가가 영향을 받듯이 이것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훌륭한 땅이 남아있다니까. 이거를 우리가 잘 정비해서 만든다 그러면 이거는 후손들한테도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재개발 방식이 어떻게 가야 된다. 이것을 계속 제가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 일대가 역사적으로 진짜 중요하다고. 정비창이잖아요. 정비창 입구잖아요. 원효로, 이게 원효로입니다. 원효로에 효창공원역이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역 앞에 1번이 용문동 요 반이죠. 용문동과 원효로 2가. 원효로 2가라고 얘기할게요. 그 옆에 용문시장.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KT죠. 그 다음에 여기 청년주택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3번이 아주 중요합니다. 정비창의 입구죠. 정비창의 입구입니다. 입구를 어떻게 갈 거냐.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은 1구역, 2구역, 3구역으로 볼게요. 이게 통합이 돼야 되는 거죠.
통합이 돼야 좋은 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제일 중요하다. 이게 원효로 3가죠. 여기까지는 이제 원효로 4가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풍전 아파트도 있죠. 풍전 아파트까지 묶어서 3번으로 볼게요. 3번이 이렇게 크게 정리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여기는 모아타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아타운 여기는 이제 아무래도 큰 건물들이 많으니까 빠졌는데 사실은 요 4번이 신속 통합이 됐든 4번이 하나의 지구로 개발이 되면 결국은 요 블럭은 완성이 된다. 그렇다 그러면 한강로 가서 보세요. 어떻게 개발이 되고 있나. 그래서 결국은 양쪽이 다 아파트 플러스 업무시설이 들어가야 된다. 상업시설도 훌륭히 완성이 될 수 있다. 그렇다 그러면 여기 효창공원역과 그 다음에 정비창, 전자상가, 그 다음에 원효로 건너서 원효대교, 여의도까지 확장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지금 현대자동차, 그 다음에 산업아파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얘기고 제가 3년 내내 떠들고 있어요. 3년 내내 아주 중요한 그 위치이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재개발을 잘 하면 무조건 성공할 수 있는 땅입니다. 그냥 대박 땅이야. 대박 땅이고 너무 위치가 좋아. 이거는 이 재개발이 실패할 수가 없어. 재개발이 실패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요 블록이 이거는 역사적인 문제니까 계속 제가 주장하는데 역사적인 문제인 거죠. 용산에 어디에 땅을 사라? 원효로를 사라. 원효로에 점을 찍어라. 용산에 어디 점을 찍을까요? 원효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가지고 계신 추진이든 어쨌든 토지주들은 내 땅의 가치를 알아야 돼. 내 땅이 어떤 땅이라는 수준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죠. 아니 뭐 아파트 한 채 받으면 될까?가 아니라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여러분들 땅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테일하게 들어갈게요. 1구역 볼게요. 1구역이 24,000평이야. 24,000평에 지금 공공사업을 해요. 공공사업을 합니다. 1번은요. 공공사업만 안 하면 돼. 공공사업만 안 하면 돼. 1번은 그냥 대박짜리 땅이야. 뭘 해도 다 대박이야. 근데 공공만 안 하면 돼. 그러니까 공공은 될 수가 없어요. 너무 땅이 좋아서. 공공복합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민간이 할 수가 없어. 아무도 관심이 없는 부분에 공공이 들어가서 하는 겁니다. 3080이 그러니까 나쁜 건 아니야. 나쁜 건 아닌데 왜 여기다 하냐고. 여기다. 이거에 대해서 땅 주인들이 동의는 불가능합니다. 결국은 여기는 역세권 활성화로 갈 거냐 아니면 그러니까 신속 통합도 괜찮아. 신속 통합. 왜? 공공만 아니면 대박이야. 공공만 아니면 대박. 왜? 24,000평에 이게 정비창에 영향이 있습니다. 멀지도 않아. 그 다음에 효창공원 역, 그 다음에 더블이야. 경의선도 있죠. 6호선도 지나가잖아. 더블인 거죠. 더블 역세권에 지금 공동력 수준으로 저는 이 사이트가 커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땅입니다. 이거는 그냥 대박이야, 대박. 그냥 대박이라니까. 24,000평이 하나의 사이트로 개발만 된다 그러면 대박인 거죠. 대박인 거죠. 그 다음에 2번이 6,000평이네. 6,000평. 2번 6,000평. 용문시장입니다. 이 시장이 나름대로는 기능이 있어요. 여기에 우리는 어쨌든 350m 선에 있으니까 역세권 10부터가 됩니다. 여기는 250m니까 역세권 활성화. 뭐 10부터도 되지만 굳이 250m 들어오는 1번은 역세권 활성화를 가도 돼요. 그 다음에 2번은 역세권 10%로 가면 됩니다. 그렇다면 용적률을 400%든 500%까지 상향을 받아서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 그 용문 시장을 어떻게 살릴 거냐.
그게 포인트고 당연히 살려서 개발을 하면 되는 그냥 너무 좋은 위치. 너무 좋은 위치입니다. 사업이 실패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KT고 여기는 청년주택을 짓고 있죠. 아쉽습니다. 이 좋은 땅에 청년주택 할 수 없죠. 어찌됐든 이건 뭐 진행된 거니까 그 나름대로는 이 흐름에 나쁘진 않아. 그 다음에 3번이 중요합니다. 3번 지금 1구역과 2구역 심지어는 여기 이제 3구역으로 3개의 판으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는 통합이 필요합니다. 크면 클수록 가치는 있는 겁니다. 물론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는데 크면 클수록 가치가 있다. 그래서 여기는 신속 통합 신속하게 통합을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정비장 입구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금싸라기 땅인 거죠. 금싸라기 땅이니까 통합만 되면 돼. 통합만 되면 어렵지가 않다는 거죠. 성실요고. 그 다음에 여기 4번 24,000평이죠. 4번이 땅이 13,000평이야. 13,000평. 3번이 이게 작은 땅이 아닙니다. 이 4번이 작은 땅이 아니라니까? 이게 통합만 되면 13,000평입니다. 13,000평은 작은 땅이 아니라니까요. 이거를 왜 1, 2, 3여 저기 모아탄을 하냐고요. 땅에 대한 가치를 인정을 못 받고 있잖아. 왜 그걸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땅 4번도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이고 한다 그러면 13,000평이야. 13,000평을 어떻게 재개발을 할 거냐. 대박 사업을 만들 수 있는 땅이다. 정리할게요. 24,000평. 그 다음에 여기는 6,000평. 그 다음에 3번이 제일 커요. 26,000평입니다. 28,000평. 28,000평.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 하이트 맥주랑 풍전 아파트 자체로는 사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 이 풍전 아파트가 이 가운데 길이 있어요. 길이 있어서 이 위아래로 나눠져 있거든요. 이걸 통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 그러면 재개발 방식으로 가야 돼. 재건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재개발에 포함이 되면 하나의 거대한 판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이 원효로 상가 이 판의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대려변에 붙는 이 길이가 중요해. 이 길이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 활처럼 펼쳐 있는 이 길의 업무 시설과 상업 시설이 정비창 입구에 이 상업과 같이 개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3번 원효로 상가가 대박인 땅이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땅인 거죠. 이 어떻게 보면 상권에서 이 효창공원이 있으니까 1번이 좋아 보일 수 있어. 왜? 사면이 도로니까. 하지만 훨씬 여기가 더 좋아요. 사실은 원효로 상가의 이 대려면 이 활처럼 이 긴 상업 길이 이거를 갖다가 정비창 여기 지금 전자 상가와 연계될 수밖에 없어요. 연계될 수밖에 없는 이 활 같은 긴 거. 어떻게 보면 여기서 잘라서 개발할 일이 아니야. 이걸 살려야 돼. 살려서 풍전 아파트까지 연결하는 이 엄청난 길이의 이 상가 길이. 이게 대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꾸 아파트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업무 시설이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업무 시설 플러스 상가가 되는 땅이 이 원효로 2, 3, 4가입니다. 그게 중요하다고. 물론 여 위도 좋아요. 여 위도 좋습니다. 여기는 아파트로 쾌적한 아파트 단지로 가면 돼. 신속 통합이 됐든 차라리 밀도가 낮아도 좋다. 한남 뉴타운. 어떻게 보면 그 위에 이태원이 왜 인기가 있죠? 쾌적하고 밀도가 낮아서 좋은 거거든. 그 나름대로 가면 되는데 밑에는 밀도가 낮은 거하고 거리가 멀다. 그래서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정리하면 24,000평에 3,000세대가 나와요. 24,000평에. 역세권 시프트를 해서 400에서 500% 용적률을 받으면 33평 기준으로 3,000세대가 나옵니다. 아니 3,000세대가 어떻게 만드냐고. 그 자체가 대박이라서
공공만 안 하면 돼. 공공만 안 하면 돼. 공공만 안 하면 돼. 민간, 신속이 됐든 역세권 활성화 됐든 뭘 해도 돼. 뭘 해도 돼. 플러스 업무 시설도 된다. 된다. 그다음에 영문 시장을 잘 살린 그 역세권 시프트 사업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업무 시설과 시장을 어떻게 살릴 거냐. 잘 살린 방법은 외국 사례가 많아요. 오세훈 시장도 뭐 갔다 오셨잖아요. 프리 마켓 그런 걸로 잘 보시고 따라하면 돼. 따라하면 돼. 그러면 700세대 정도 나옵니다. 6,000평에 700세대면 중규모 단지니까 나쁘지 않아요. 그 다음에 28,000평에 2,000세대 나옵니다. 2,000세대. 신속 통합으로 용적률 200%여서 2,000세대가 나온다니까. 플러스 알파가 뭐다? 활처럼 이 대로변의 긴 상권이 대박이다. 왜? 여기에 활처럼 흰 상권과 같이 연계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대박짜리 땅이고 이 원효로 4가 이 13,000평 1,000세대 나온다니까. 이걸 왜 포기하냐는 거죠. 시간에 의해서 노후도가 안 나오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시간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니까요. 그게 빠르다. 그래서 제가 총정리했습니다. 원효로 2, 3, 4가가 중요하고 역사적인 지금 사명이 있는 사이트가 됐다. 여기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 거냐는 우리의 몫이고 여러분들이 본인이 땅이 대박짜리 땅이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된다니까. 그리고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